10월 31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요. 오늘이 그 10월의 마지막 밤입니다. 가수 이용이 10월의 마지막 날을 노래로도 불렀죠. 내일은 11월 1일 수요일 오후 6시 반에 장수의 별별 특강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그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냐, 각자에게 이런 부분들을 이 방청석에 오신 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별별 특강을 내일 녹화를 합니다. 많은 방청을 부탁드리고요. 내일 녹화된 부분은 주말에 토, 일요일 날 나누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찾아갑니다. 자, 오늘도 이 첫 뉴스를요, 홍진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참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 이 송옥원 서울대 교수가 촛불과 짜장면 이렇게 해서 지금 촛불 정신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낙하산 희망자를 문자로 모집을 하고 있다. 촛불 전리품이 철가방 짜장면인가? 자, 문자로 주문을 하고 나설 사람을 모집 주문을 하고 그리고 하겠다고 하면 여당 지도부가 철가방의 짜장면처럼 이제 이 한 자리 줄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이런 부분을 비유해서요. 그래서 공직자 시키신 분을 짜장면 시키신 분처럼 그렇게 배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촛불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이 철가방으로 실어 나르는 짜장면인가. 그래서 공직에, 흔히 철가방이라고 불리우는 공직에 그 짜장면처럼 실어 나르기 위해서 촛불을 했느냐. 촛불 정신은 짜장면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참 살기 어렵고 처신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지금 홍진호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는 문제가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북한에서 바꿔치운 특수요원들이 선원들은 바꿔치워서 핵 배낭을 들려서 그래서 원전이 많이 있는 울진 후포항으로 보내서 그래서 앞으로 이 원전을 폭발시키려고 한다. 내지는 북한의 특수요원들이 10명이 내려와서 곧 한국에 올 트럼프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추정은, 상상은 누구나 가능을 하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개인적인 상상을 빌어서 대중들에게 언급을 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왜 일주일 동안을 이 배가 납북되었다라는 것을 숨겼느냐, 그리고 수색한다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느냐, 또 수색을 하기는 했냐, 더 나아가서 사실상 납북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북한하고 모종의 거래를 위해서 그 사실들을 공개하지 않고 극적으로 북한이 밝히도록 해서 지금 뭔가 다른 이슈를 트럼프 방한 이후에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일 수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왜 돌아온 선원들을 일체 언론에 노출시키지 않고 마스크나 후드나 모자로 다 얼굴을 가리고 심지어 선원들의 나이, 체형, 외모 등에서, 옷차림 등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도록 하느냐. 그러니까 북한의 특수요원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트럼프 암살하러 왔다.
원자력 발전소를 날려버리려고 핵 배낭을 메고 왔다라는 소리까지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지만은요, 우리는 의문을 제기를 해야지 의문에 자신의 상상을 보태어서 제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의문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더 웃기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7일간의 홍진호 납북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송영무 장관이 국회에서 답을 했습니다. 자신은 홍진호 납북을 사실을 북한이 통신사를 통해서 한국에 알렸고 한국 언론이 그것을 보도하는 걸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이 장관은 어선이 납포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가 물으니까 언론에 보도된 걸 보고 알았다. 보고받은 적은 없다. 문제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김 의원이 해군참모총장을 향해서 해군참모총장도 몰랐느냐 하니까 총장도 그렇다. 21일 해경으로부터 어선 한 척이 연락이 안 된다고 알려와 함께 수색을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이 해군참모총장도 27일에서야 보고를 받았다. 일주일 동안 참모총장에게 보고를 안 한 것인가? 담당 판단상 그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어선이 사라져 이북에 갔다 왔는데도 장관과 해군 총장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러니 대통령이 프로야구 시구를 하고 치킨이나 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했고요. 송 장관은 그건 좀 다른 문제다라고 말하면서 납포경위를 추적해서 나중에 소명하겠다 했습니다. 자, 또 다른 한국당 의원이 배가 폭발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당연히 납포로 생각해 정보자산을 활용해 대북 동향을 모니터링 했어야지 몰랐다라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적폐청산한다고 온 정신을 과거사에 쏟고 있으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못 지키는 게 아니냐. 납포된 일주일간 뭐 했는지 아느냐 이렇게 물었고요. 또 다른 한국당 의원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했는데 북한이 돌려보낸다고 발표한 시간 유엔에서 북핵 관련 안건을 표결하는데 한국이 미국과 다르게 두 건에 대해서 기권을 했다. 국민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고요. 송영무 장관이 야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 쩔쩔매면서 감당을 못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의원들 질의가 계속되는데 장관이 답변이 없다. 그러면서 나도 이 사건이 궁금한데 국민들이 얼마나 궁금하겠느냐 하니까 송 장관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조사를 해서 나중에 보고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또 다른 정부 상임위 국감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참 이름도 깁니다. 여기에서는 이 홍진호 사건이 다시 이슈가 됐는데요. 민경욱 의원이 청와대와 통일부가 왜 이런 사실을 중요 사안으로 밝히지 않았는지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KBS가 MBC가 파업 중이라 하더라도 이 사실을 중요 뉴스로 다루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규명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했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정부 쪽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자, 오늘 아침 현재 이 검색을 해보고 알아봐도 지금 홍진호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어떠한 정부 측의 발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홍진호 관련 선원들이 지금 지난 금요일 밤에 지금 속초항에 10시 16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조사한 게 아니라 배에서 건강이나 급력 그리고 기초사항에 대해서 관계자들이 홍진호에 대해 타서
배에서 체크를 한 다음에 선원들의 요구를 하면서 1시간 반 정도 점검이 이어지고 선상 위에서 11시 52분에 홍진호는 선원을 태운 채 울진 후포항으로 가서 후포항에서 정박을 하고 배에서 내려서 이 민관군 합동수사단의 신문을 28일 늦은 오후부터 조사가 시작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조사를 정확하게 후포에서 받고 있는지 선적지인 경주 간포에서 받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라면 이 홍진호는 벌써 조사를 받고 선원들은 이 가족들의 품에 돌아갔어야 될 건데 이번에 홍진호 납북과 관련되어서 일체 기사가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가족들이나 선주의 인터뷰조차도 나오지 않고 있고 기자들이 해경에 전화를 해도 해경에서 전화를 받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까지 누가 전해왔어요. 자, 이런 부분이라면 즉 이 사건에 대한 질문에 대한 걸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정상적으로라면 하루에 한 번씩 연락하게 돼 있는 홍진호가 20일 날을 마지막으로 수협에 억정보통신국에다가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수협의 억정보통신국은 곧바로 해경에 이 사실을 통보했을 거고 해경은 이 관련 사실들에 대해서 탐문한 다음에 곧바로 이 실종이 의심되면 이 실종 경보를 때리고 이 해경이나 또 해군에 협조를 요청했을 거라는 것이 상식적인 이야기고 그러면서 해경은 또 행자부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선 한 척이 실종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행자부 지시를 받아서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고 수색 중이라고 그리고 행자부는 청와대에 한마디로 이 상황실 국정상황실에 이 일을 통보하고 또 청와대 상황실에서는 재난에 관한 부분도 상황실에서 관리하는 거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상황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해야 되겠죠. 수색 상황들을 지켜보면서요. 이렇게 되어가면서 이것이 보도도 되고 그리고 뒤져도 안 나오면 납북에 대해서도 의심을 해야 되고 흔적도 없으면 그러면 또 납북 의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보도가 나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일주일이 흘러가야 되지요. 북한 측에 이 391 홍진호라고 하는 배가 납북된 적이 있느냐, 납포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요. 그럼 북한이 했다 안 했다라는 답변을 했다 이런 보도까지도 나와야 되겠죠. 자, 여기 지금 이 선원들이 내리는 장면은 이제 이것은 이 후포항에 도착을 해서 아마 조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서 내리는 장면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저 주변을 보면 제대로 된 뭐 기자도 하나 없는 것 같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 측에 이 일과 관련되는 주요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해군 참모총장도 저도 홍진호 실종 사실은 22일 밤에 알았고 그것이 북한 납북이었다라는 사실은 27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국민 보호에 소홀히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선의 실종과 수색에 대해 해군과 해경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자, 이 사실과 관련해서 통일부가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는 것, 정부 안에서 지금 어디에서도
이 사실, 즉 홍진호 납북 경위에 대한 지금쯤이면 뉴스 브리핑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나와야지요. 해경에서 홍진호 납북 경과를 밝힌다 하고 또 통일부는 홍진호와 관련된 북한의 접촉 사항에 대해서 밝히고 국방부는 홍진호 관련해서 수색 상황과 그 다음에 조사 상황에 대해서 밝혀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혀 정부 측에서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주류 언론들도 사실상 이 부분에 침묵을 하고 기껏 뉴스화되고 있는 것이 외부에서 이걸 좀 떠드니까 일부가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감에 복귀해서 건수가 없던 삶에 이 건수가 생기니까 자기들 시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떠들던 사람들 시각을 그대로 국회에서 물은 정도에 불과하고 그 물은 질문에 대해서 답한 내용이 뉴스화되어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당의 민경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홍진호와 관련된 문 대통령의 7일을 파헤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을 능가하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겠지요. 자, 민 의원은 정부가 홍진호 납북 사실을 알지 못한 게 수상하다. 그래서 해경, 청와대 통일부가 이 사안을 중요 안건으로 발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요, 이거 시간이 끌면 끌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불리합니다. 아마 지금 언론을 대다수 통제하고 있고 장악하고 있고 대중의 여론을 또 장악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처리해도 적당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 주류가 아닌 비주류 독립 언론들의 공격을 받아서 이 문제가 이슈화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한국당 의원들이 국감에 복귀하면서 이것을 또 이슈화시키고 이제 이슈화시킨 부분이 보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의아스러운 것은요, 언론들이 독자적으로 취재해서 홍진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홍진호라는 배가 납북되었단다, 돌아왔단다, 남북관계에 좋은 신호라고 한다 하는 정부의 앞잡이 같은 이야기들만 하다가 그 다음에 일부가 그걸 다루려고 하다가 조금 이상하다 다루려고 하다가 싹 사라지고 댓글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글은 삭제되거나 밀려버리고 뭘 문제냐, 당사자들이 고기 잡으려고 욕심을 부렸다, 돈 욕심 그만 부려라, 북한이 이번에는 잘했네, 정부가 해결한다고 욕받네,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 북한하고 경직되어서 북한과의 한마디로 통신 라인을 전부 두절시켰더니만 이 문제가 해결하기가 어려웠던 거 아니냐, 그 두 사람 탓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 대목이 정말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의 배경에 대한 정확한 왜 이랬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부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